각자 좀 자신 공부하는 도중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말씀들 해보시죠. 그 새마음 그거 갖는 거 그거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죠? 내용상으로는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새 마음은 그 구체적인 그 치유 예. 다룰 때, 치유를 논의할 때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마지막에 그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새 마음이라는 거죠. 일단 제가 좀 새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새 마음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 마음을 음, 버리고 음, 그 옛 마음 대신 얻어지는 치유 기능적인 마음을 우리는 새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치유 기능적인 마음, 음, 더 이상 그 옛 마음을 품지 않고 치유가 되고 난 상태에서 형성되는 마음,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치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그게 새 마음을 형성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깨우치거나 내가 변화해야 되겠거나 또는 변화하면서 형성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다 새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계속 그 새 마음 형성을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죠.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의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해주고 극복시키게 해주는 그 마음도 새 마음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치료한다. 마음이 우리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한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고요.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본질상 무엇일까?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어떻게 이어오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상기하면서 논의를 해보자고요. 각각 우리 선생님께서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이 내면의 상처 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나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생각이 예, 정상적으로 이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인간 관계나 삶 속에서의 그 갈등 또 뭐 힘든 것들 그래서 자신을 추스리기 좀 어렵고 막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인간 관계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마음속에 어, 여러 가지가 생기죠. 자신감도 부족하고 뭐 이런 강박증도 올 수 있고 막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 병적인 것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찌꺼기가 버려야 할 찌꺼기이다. 그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상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네, 좋습니다. 일단 본질상 뭐냐라는 거죠.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를까 하는 점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그런 보는 시각이 조금 좀 바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먼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럼 같이 토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정말 해결해야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일단 본질상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크게 8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전번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그 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 분야, 예컨대 지금 심리상담, 또 심리치료, 또 정신과 치료, 또 여러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관련되는 이쪽 분야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본질을 깊이 다루고 연구하고 이 부분을 치유로 인도하는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최종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많이 지금 짚고 그 성질이 무엇인가도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통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고민, 또 정신적인 힘듦, 우울, 강박, 또 불안, 가족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또 사회 활동 문제, 알코올 중독, 도박, 그다음 모든 그 중독성이 있는 문제들, 그다음 트라우마, 또 외상후 스트레스, 뇌 손상으로 인한 모든 거기에 관련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 인지 장애, 감정 장애, 행동 장애, 그다음 언어 장애, 그다음에 사고 장애, 신앙 문제. 그 신앙이 뭐 잘못됐다는 건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건강. 갈등이 많거나 많은 고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뭐 사회적인 생활에서 오는 모든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런 노인성 노화 문제들. 뭐 이게 사실은 본질은 지금 심리적 정신적 그 문제를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출세 문제 또는 성공 문제, 성공하는데 오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힘든 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다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심리적에 관련된 문제들, 정신적에 관한 문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쭉 짚은 대로 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수면 장애, 불면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신체적인 병이나 어떤 어려운 불치의 병이 생겨서 그래서도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오거든요. 전환장애. 음, 전환장애. 네, 그렇죠.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뭐 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념인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다음에 2가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외부 상황과 내적 상황에서 오는 모든 자극들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외적 상황과 자신의 내적 상황에서 오는 모든 자극에 대한 나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다.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외부 상황과 내적 상황에
오는 모든 자극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종류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와 유형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모든 정상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둘째,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모든 비정상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정상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냐라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냐, 이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정상적인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란 외부의 현실 세계에서 오는 모든 자극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그 타당성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상식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될 때 이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이치에 맞고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올바르고 그리고 상식적이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의 정신 건강의 올바른 개선, 정신 건강에 더 좋은 수준으로 가는 길, 방향이 되는 거고, 이것은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반응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은 자신의 정신건강, 자신의 자아성장,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삶의 개선, 또는 정신적인 승화, 정신적인 성숙, 이상적인 자아실현을 위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성질을 보장한다, 이러한 성질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둘째, 비정상적인 심리적 정신적 반응은 자신의 외부 상황과 자신의 내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심리적 정신적 반응은 반드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이 신경을 써서 극복, 개선, 변화를 시켜야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상황이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여러 삶의 현장,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인간관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입장 등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 상황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대한 자극은 이와 같은 모든 나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측면,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에서 오는 자신의 자극들을 말합니다. 이 외부 상황에 대한 자극이라는 건. 반면에 내부 상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상황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심리 세계, 자신의 정신 세계, 또는 무의식 영역 등에서 일어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자극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부 상황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쭉 나열했던 마음 세계 있죠? 내면 세계. 거기에서 그 자극이 발생하는데요, 또는 자극이 감지되는 건데, 그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상황과 내적 상황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곧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말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을 한번 좀 이렇게 발췌를 해보면요.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부정적이거나 어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인간한테서 존재하는 문제구나라는 측면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생을 살면서 거기서 생기는 무수한 일, 사건, 스트레스, 고민, 힘듦, 부닥치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제 문제, 돈 문제, 더 잘 돼야 되는 문제, 자녀 문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문제, 네,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고민들, 부부 문제, 가족 문제 등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벌써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자극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상황에서 오는 자극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있는데 요는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반응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문제하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때 과도하거나 굉장히 많은 또 부작용을 일으켜서 본인이 힘들고 시달리잖아요. 그러한 경우만을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그냥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은 그 문제라고만 인식했는데, 불안 자체가 문제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짚어본 부분. 그럼 뭐가 문제냐면,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는 어떤 불안이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불안의 기능을 띠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불안이 정상적이고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불안을 우리가 꼭 부정적이거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 바닥님이 그때 질문한 것 같은데.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불안이 있는 반면에 비정상적인 불안이 있잖아요. 남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불안을 느끼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불안을 느끼는 거. 그게 이 비정상적인,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네. 오늘 명쾌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불안은 뭐고 정상적인 불안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것은 불안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강박증,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 감정 문제, 감정장애, 언어장애, 그다음에 행동장애,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트라우마, 깊은 마음의 상처, 외상후 스트레스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잘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적절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자극이냐라는 측면을 봐야 된다. 반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고 많이 자신이 힘들어지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반응이냐라는 측면입니다. 이 불안도 똑같은 자신의 반응, 우울도 똑같은 그런 자신의 반응, 모든 외부 내면 내 두 가지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이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곧 자신의 반응을 말하는 거구나,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 심리학 정신적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깊이 지금 터득 또는 치유 또는 타인에 대한 치유까지를 지금 매진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심리학 정신적 문제와 우울증하고의
그것에 대한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따로 문제고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또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그런 모든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그런 증후군들 있잖아요. 또는 문제. 이 전체를 다 아우러져서 하는 큰 개념이구나 증입니다. 한번 지금 각각 돌아가면서 오늘 방금 한 말씀에 대해서 좀 느낌, 소감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정성과 비정성을 나누는 기준이 근거가 반응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가 이치에 맞고 상식적일 때는 정상, 그러지 않을 때는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치에 맞고 상식적이라는 것 자체도 기준이 뭐 딱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고, 이 경우는 정상 범주구나. 이 경우는 좀 정상 범주가 아닌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내공? 그런 것들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 이 부분에 연구하고 계속 좀 더 말하자면 내공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불안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분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앞두고 불안해해. 그렇게 될 때는 여기는 타당성 있는 불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이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것은 타당성 있는 불안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가고 눈을 뜨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을 호소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계속 똑같은 횟수로 불안을 언급을 한다든가, 불안 때문에 그런 내가 못 살겠다든가, 근데 계속 들어보면 뚜렷하게 그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과 입장에 처해 있지는 않아. 그런데 생각과 고민이 계속 야기하면서 불안을 소개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자꾸 우리가 좀 보고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은 여기 없잖아요. 제가 그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외부 상황에 대한 자극, 두 번째 기준은 내적 상황에 대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기준이라기보다 어떤 분류 아닌가요? 그냥 하나의 분류, 음, 상식적인 분류, 분류죠. 내용적. 이 분류를 정확히 알므로써 정상, 비정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자극이 오는 종류를 이제 환경적으로 분류상으로 하는 거고, 음, 이게 이게 이치에 맞고 근거가 이치에 맞고 상식적이다는 어떤 기준은 이제 어떤 진단을 내릴 때 비정상과 정상을 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기준이 자체가 그 말하는 내담자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 판단할 때 상담자나 저기가 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은 조금 이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라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는 아주 쉬운데 아주 미세한 차이들한테는 본인들은 이게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음. 이게 내가 정상. 자, 일단 이 주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오늘 공부한 것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거 위주로 일단 점검을 먼저 하자고요. 그게 유익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외부 상황, 내부 상황 또는 외적 상황, 내적 상황 그냥 하나씩 제가 짚어보면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나의 자극 심리학 정신의 문제를 그와 같은 성질, 그와 같은 본질로 이해했다는 점이죠. 그 다음 나의 그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냐 비정상적인 반응이냐 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다 범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었고요. 그 전에는
정상적인 범주로의 반응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두 개 다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자극 말고도 그냥 정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은 다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본다는 측면이죠. 거기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반응 시스템은 그것은 치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다뤄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긍정적이고 정상적이고 적절한 반응에 대한 자극이 있잖아요. 나의 자극. 그 부분을 들으면은 안심이 되고 그 부분은 오케이고 놔두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그 부분이 더 또 좋은 쪽으로 성장,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불안 정상이냐 아니냐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만 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잘 되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한없이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인생과 삶은 고뇌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진정한 의미로 고뇌고 불행해서가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더 찾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고뇌다라는 뜻이지, 인생 자체가 고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음, 인생을 사는 게 뭐 불행하다, 뭐 무의미하다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미 있고 보람차고 행복하고 더 멋있고 이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는 무한대로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펼치고 살 수가 없다 보니 자기가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생활이 속이니까 화나고 속상하고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 인생은 그 불행 더덥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래 와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인생은 고뇌다, 인생은 힘들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안, 우울, 강박, 공황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보통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일반인한테도 다 있고 그건 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불안한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불안하다고 말한 사람에게 언제부터 불안해? 불안 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불안이라는 거나 강박이나 모든 정서적인 문제나 어느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우리가 다 내재돼 있고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측면인데, 어떤 분이 유독 예를 들어서 과하게 본인이 쩔쩔매거나 힘들잖아요. 그때 이게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불안, 강박, 우울, 공황, 이게 매우 부정적이거나 뭐 어떤 사연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전유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과 시각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 오늘 제가 설명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불안, 어떤 강박, 어떤 공황이 이것은 과도한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섬세한 부분을 그것을 막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고 가는 부분은 천천히 하셔도 전혀 늦지 않고, 오늘 공부한 것만을 이해하고 소화만 하시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은 최대한 만족과 이상적인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인데, 그것을 개인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항상 고뇌로 산다, 이렇게 해서 오죠. 그걸 생은 고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면 오해가 오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 자체가 고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성장 지향적으로 살기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고뇌, 자아 실현을,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단계로 이제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는데,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오는 고뇌 그런 그렇죠. 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오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도 다루어서 모두 다 행복과 더 이상적인 삶을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르다는 측면입니다. 자, 소라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서 존재하는 문제다. 이게 가장 오늘 모든 인간에게서 존재하는 문제다라는 거. 저는 이제 아까 뭐 부정적인 거 뭐 그런 것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서 존재하는 문제다라는 거를 오늘 확실히 네, 알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문제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심리적 정신적 문제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유독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걸로 어려워하는 분들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만을 우리는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알고 있었구나. 그 부분을 탑하고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네. 오늘 짚은 부분 때문에 우울로 많이 힘들으시고 불안으로 힘들으시고 강박으로 힘드시고 공황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치유가 되고 해결한다는 길과 이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적인 사람한테서 매우 어렵게 그런 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우울증, 불안증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그 우리의 가정 문제, 내 개인적인 고민, 살아가는데 오는 여러 가지의 힘든 점, 거기에 관련되는 스트레스, 정신적으로의 고민, 고통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성질이 다 같은 것이지 이것은 다른 거고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은 다른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중요히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또는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깊은 부분을 막 논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왜곡되고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갖고들 계세요. 이 공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격 장애 같은 사람, 예? 편집성 인격 장애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공격도 주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좀 더 내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 지향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하게 예, 해결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바닥님 말씀은 네. 인격 장애자가 네. 부정적인 네, 대인 관계를 하고 불편함을 타인에게 많이. 불편하게 만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인격 장애자일까요? 아니면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자체의 문제에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여튼 정신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이 반응을 해요. 굉장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는 오케이. 반응을 안 해. 네,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문제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격 장애의 문제의 사람일까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교수님은 후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병리적인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반응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거 고치려면 평생 할 텐데 거기에 플러스 인격 장애라는 문제를 또 하나 얹히면 인격 장애는 뭐냐는 얘기죠. 이 문제가 이미 밝혀진 건데
예. 그 문제가 그 사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인격 장애라는 얘기를 또 쓴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여기서 오는 중요성과 위험성이에요. 인격 장애를 따로 어떻게 고치냐고요. 왜? 이 사람 문제는 지금 밝혀진 건데.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문제를 매달려서 그걸 고치려고 다들 낑낑거리지, 인격 장애를 고치려고는 어떤 기제를 갖고 끙끙거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이 정상적으로 되면 인격 장애도 같이 해결된다라고 보는 전제도 할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강박증,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거나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힘들거나 고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오는 거나 또는 일어나는 일이나 자기 힘든 일이나 핸디캡들을 말씀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치료를 하지 우울증을 두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느 문제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생활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인도를 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인도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로 보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단 내린 명칭으로 그 사람 문제를 보여야 되나, 그러한 부분들이 남는다는 거죠. 생활에서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든가 또는 비정상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주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우울증도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객석, 주인은 누구고 손님은 누구냐고 할 때 우울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우울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활에서나 대인관계, 그 부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 보는 시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치유를 하고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좋아지고 해결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할 때 매우 이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것을 진짜 문제로 보여야 되느냐. 문제는 문제대로 막 수고스럽게 고생을 해서 다 치우고 변화를 시켜놓고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울증이 좀 좋아지고 해결됐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저는 그런 이중적인 일을 왜 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우울증이 구체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 진단을 내린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울증은 의미가 없어야 돼요. 왜? 진짜 문제가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도 계속 우울증이 좋아졌는가 또 그걸로 대화를 하고 평가를 해. 그러면 자신이 많이 좋아졌어도 본인이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나 생각을 해볼 때 있잖아요. 그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우울증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진단을 내리든 진단은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고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를 밝히잖아요. 이미 그것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안증이라든가 그런 그 진단 명칭, 그런 껍데기는 벗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쌀뜨물 작업 또는 쓰레기와 찌꺼기 또는 분석을 하는 이유, 껍데기를 버리고 계속 알맹이 곡괭이만 찾아가는 이유 있잖아요. 그 고스란히 이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연과 원인들이 밝혀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껍데기화 시켜야 돼요. 치료가 되려면. 근데 우울증도 계속 살려놓고 원인도 놓고 두 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영원히 우울증 못 벗어나지.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실제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현재 알고 있는 외적인 문제 또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식된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곧바로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있는 사람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럼 분석에서 그 원인 사연이 밝혀지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과 이 지금 인식되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을 벗어나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걸 충실하고 있고 그걸 모델을 보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아까 그 바닥님 그 문제점 아까 뭐 우리가 얘기 나왔죠? 문제 아, 저거 다혈질? 다혈질. 예. 그 이 다혈질이 밝혀졌잖아요. 그것도 많이 안에 들어가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다혈질이라는 부분이 밝혀졌어도 이것도 또 껍데기화하고 벗어나는 작업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에 보니까 다혈질이 문제구나라고 밝혀졌으면 그다음에 계속 다혈질이 내 문제라고 보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다혈질 자체도 어떤 다른 것들의 문제, 처음에 그 정의롭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로 출발했었나? 처음 그 기억에. 아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설명을 하고 네. 이걸 못 참는 거, 화나는 거 있죠. 화나고. 근데 그것도 한참 둘아선데 제일 위에 제일 먼저 소개했던 문제는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를 때 화가 난다. 그렇죠. 그거 거기서 출발하죠. 내 생각과 다를 때 화나는 거 있죠. 예. 그 문제하고 다혈질로 밝혀졌잖아요. 네. 두 개를 밝혀지고 나서 두 개를 갖고 있으시면 안 돼. 두 개를 해석하는 방법, 이걸 떨쳐내는 방법, 노하우를 배우셔야 돼. 지금 우리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의 환자를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 인도하잖아요. 깊이 다 밝혀졌는데 나중에 가서는 우울증이 좋아졌냐라고 또 이유도 없이 그걸로 얘기를 해요. 이미 다 의미가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셈이 되잖아요. 원리상으로. 이것이 옳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게 평생 가는 원리야. 보니까 이 당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우울증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계속 그걸 얘기를 꺼내니까. 그러니까 바닥님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다혈질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내 생각 틀리면 화나는 거 성질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는 문제 있죠.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펄펄 살아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 분석을 해서 그 실제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벗어나면 될 일을 안 하시고 내 문제는 내가 소개한 것은 계속 유효한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껍데기화된 문제를 가지고 껍데기화를 해야 치유가 되세요. 껍데기화 작업을 안 하시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아까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가 어떤 성질의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나는 문제 있죠. 그리고 자꾸 제가 잊어버리네. 뭐였죠? 아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게 밝히는 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다혈질을 내 단점이 뭐냐 할 때 다혈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화를 낸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를 내가 설명한다. 그거를 그러니까 따지고. 부당한 게 있으면 화나는 거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화나는 문제 있죠. 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점이에요.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쭉.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밝혀진 것들을. 버려야죠. 그게 어떻게 하면 버리냐는 거예요. 쓰레기야 뭐 찌꺼기로 해서 버리라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해야 그렇게 되지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분석을 해서 또 더 근원을 찾아 나가야죠. 아니라니까. 그 이유가 쭉 이렇게 분석해서 밝혀졌잖아요. 밝혀졌으면 반드시 껍데기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껍데기화가 뭐고 그거 하게 되면 쭉 밝혀진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느냐라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분석을 하잖아요. 예. 또는 껍데기화 시키거나 그 또 쓰레기와 찌꺼기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쓰레기다라고 인식만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처음에 소개한 문제와 분석해서 밝힌 문제 있죠.
예, 분석에서 밝힌 문제를 그 부분을 들이시고 예, 내가 처음에 소개한 문제 있죠. 예, 이 문제는 하나 의미가 없는 문제라고 해서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충실히 하시게 되면은 예, 예, 과장님이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 요구사항이 생기세요. 그게 뭐냐면 음, 마지막으로 밝혀진 거 있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치료되느냐 쪽으로 관심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근데 그게 음, 말하자면 문제가 예, 그쪽 수준으로 되어야 돼요. 그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 예, 과장님의 문제의 중요한 게 밝혀진 거예요.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화나는 거 있죠. 예, 설명하라. 그것만을 인식하고 위에 그동안에 그 표현했던 문제나 고민했던 문제는 다 놓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는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전에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변되는 얘기만 계속 펼쳐서 소개했던 거고. 그 문제의 성질이. 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예. 조금 냉수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또 잘 풀리게 되니까 지금부터 예, 9시 15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십시다. 예.